제네시스 차량을 보자마자 와 멋있다, 나도 저런 차를 끌 수 있는 오너가 되자. 저는 나중에 그래도 주당 한 1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빚을 다 갚는 순간은 그냥 상상할 수 없는데, 그냥 유튜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듣던 농수저네요. 그렇죠. 블루베리 스무디. 잘하시는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고성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올해 24살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대학이나 뭐 다른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네. 농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저희 아버지가 블루베리 농사를 한 10여 년 정도 짓고 계신 상태였고요. 저는 일단 농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 상태로 이제 부산대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1년 다니다가 군대를 들어갔죠. 근데 이 군대 안에서 제가 해양 의무경찰을 나왔는데, 거기서 해경 직원분이 엄청 현실적이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태연아, 내가 니였으면 무조건 농사 이어받았다, 니 또래랑 10년 차이를 벌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볼수록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전역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배우게 됐고,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이 요즘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운 좋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대 공대면은 공부를 좀 그래도 잘하는 편 아닌가요? 그래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네. 농업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사람마다 이제 인생 사는 가치관이나 그런 게 다르잖아요. 20살 초반에 가치관이 한번 확립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실 수 있는데, 제네시스 차량을 보자마자 와 멋있다, 나도 저런 차를 끌 수 있는 오너가 되자,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신 거를 이제 옆에서 계속 봐오잖아요. 어느 정도 사업의 구조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수익성도 제 눈에 좀 보여가지고 부산대 공대를 버리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네요. 현재 블루베리 농장은 네네. 아버지 농장 말고 네네. 본인 농장은 어느 정도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지금 땅은 1100평 정도 되고요. 단동 하우스 3동이고요. 3동. 한 동에 250평 해가지고 실재배 면적은 총 750평 정도 됩니다. 이 시설들은 어떻게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 시설들은 이제 저 같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 힘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지어야 하는데, 저는 운족 청년 후계농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최대 5억까지 융자를 농협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거든요. 융자를 땡겨가지고 하우스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쳐가지고 꽃을 털어줘야 이제 꽃 곰팡이도 안 생기고요. 이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꽃 곰팡이 예방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꽃을 털어가지고 꽃 안에 있는 꽃가루들을 날리게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꽃 털기를 한 5번, 6번 정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꽃이 얼마 안 남아있고 지금 열매가 많이 나있죠. 대표님, 그럼 이거 네. 꽃 하나당 열매가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쵸. 그 꽃눈에 이제 꽃잎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 나오는데, 이 열매 하나당 이제 2g이라고 치면은 이제 꽃 하나당 한 15g? 그렇게 나오는 거죠. 대표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수정벌은 원래 저희가 벌을 넣진 않는데, 이제 다른 옆농가에서 벌이 남았다길래, 벌통이 남았다길래 저희도 한번 올해 시험 삼아 벌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블루베리 품종이 8띵이란 품종이고요. 남부종 하이부시라는 품종인데, 근데 이 품종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계속 해오셨는데 벌이 없어도 수정이 알아서 잘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벌을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에 있는 부모님 농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지금 가온을 한 10동 하시고요. 무가온을 2동, 노지 1000평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 3년 그 후로 이제 저한테 네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상태여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그 기간 안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익히고 있고, 수확부터 출하까지 이제 제가 다 책임지고 해보려고 지금 계속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체가 되기 전에 묘목을 사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묘목은 얼마나 하나요? 묘목은 보통 이제 작년에 삽목을 해서 다음 해에 사면은 2년생이라고 하는데, 2년생 삽목수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6,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6,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품질 좋은 블루베리를 키워내기 위한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꿀팁이라고는 솔직히 농가 경영이 몇 해 안 된 제가 감히 말하기엔 좀 말하기 뭐하고요. 그냥 저는 일단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블루베리는 솔직히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배수입니다. 배수. 블루베리는 이 물에 굉장히 예민한 애거든요. 블루베리를 심는 이 토양에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으로 구성해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 하우스가 있는 이 농지에도 배수로를 잘 구성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 집중호우,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오는 시기에 하우스가 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뒤쯤이면은 아버지 가업을 받아서 전체 운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미래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고성 쪽에서도요, 지금은 세 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더 확장이 된다면 제가 이제 통영 고성 쪽에 계약 농가도 좀 맺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공선장을 차려서 좀 유통 쪽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다 잘하진 않았지만 작년이나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거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작년 12월 말에 하우스를 완공해가지고 아직은 매출이 없고요. 올해 5월부터 매출을 나올 예정인데, 이제 올해 정도는 주당 한 0.5kg 해가지고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한 1,500, 2,000 이 정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1.5kg 하면은 4, 5천. 그리고 이제 성목이 돼가지고 주당 한 2.5kg 되면은 이제 한 8, 9천 매출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맥시멈으로 나왔을 때 거의 한 동당 3천만 원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제 생각에 농사를 지으면서 빛을 다 갚는 순간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빛을 다 갚는 순간은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빚은 안고 가야 되는 것 같고, 이 빚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하기도 힘들고, 빚을 다 갚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너무 현실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도 사람 블루베리 스무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블루베리 스무디. 잘하시는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블루베리 스무디 막 이렇게 억양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의식을 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상도 사람 특징이 자기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1년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시면은 나무가 많이 작은 상태거든요. 2022년 봄에 숙지 삽목한 묘목을 2023년에 제가 사와가지고 2023년 8월에 이제 여기로 옮겨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무가 작은데 올해는 그래도 한 0.5kg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당. 내년 되면 이 정도 되는 나무가 한 2배 정도 클 거라 생각해서 한 내년에는 1.5kg, 그리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완전히 성목이 된다는 가정하에 주당 한 2.5에서 3kg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도 열매가 열리나요? 그쵸. 보통 사람들은 나무가 작을 때 꽃눈을 다 떼주거든요. 꽃눈을 떼줘가지고 생식생장에 영향이 가기보다는 영양생장적으로 영양분을 몰아줘서 빨리 성목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이 나무가 작아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좀 농가 경영비라도 좀 벌고자 수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젊으신데 블루베리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시네요. 아유, 다 약간 아버지의 영향이 있는 거겠죠, 어느 정도? 그쵸. 아버지 밑에서 계속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으니까. 블루베리 농장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초기에 안정적인 영농 궤도에 정착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시설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요, 초기에 시설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일단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일단 나무가 다른 작물들이랑 다르게 막 그해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커가는 과정도 계속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설령 노지 재배를 한다고 해도 노지 재배를 할 경우에는 일반 토양이, 우리나라 토양은 이제 블루베리 재배하기에 좀 맞지 않는 토양이거든요. 블루베리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토양을 개량해줘야 돼요. pH를 막 개량하고 그리고 잎단화 시키고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초반이 좀 많이 힘들죠, 블루베리 재배는. 그리고 장점으로는 반대로 한번 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후로 이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노동력 투입 시간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줘야지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블루베리가 딱 일이 필요할 시즌이 딱 2번이 있거든요. 수확기 시즌이랑 가지치기 시즌입니다. 수확기 시즌에는 솔직히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지치는 시즌에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아침 9시부터 한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주 한 4, 5일 정도 시설 관리나 뭐 방제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은 언제쯤인가요? 비닐을 씌웠지만은 무가온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무가온 재배가 뭐냐면은 시설을 해놓고 가온을 하지 않는 걸 무가온이라고 해요. 무가온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5월 초중순에서 출하가 시작됩니다. 한 6월 중순까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저도 가온을 하게 될 예정인데, 만약에 가온 재배를 할 경우에는 4월 초중순부터 5월 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짧고 굵게 끝냅니다. 그러면 겨울에나 먹는 블루베리는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건가요? 그 겨울에 먹는 거는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나 뭐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블루베리 농장에 힘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요즘 기후가 너무 들쑥날쑥이잖아요. 블루베리가 안 그래도 좀 수분에 엄청 예민한 애거든요.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도록 비가 오고 아니면 짧고 굵게 막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들쑥날쑥이고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것저것 대비를 하느라 힘듭니다. 블루베리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가요? 온도는 지금 저는 하우스 내부는 한 30도 정도 맞추고 있고요. 수학기나 그쯤 되면은 한 27, 8도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님네 블루베리는 어떻게 유통이 되나요? 보통 블루베리가 유통되는 과정이요. 일단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고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는 과정이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육안으로 덜 익은 거나 아니면 즙이 새어 나오는 것들 그런 걸 다 걸러냅니다. 2차 선별로는 크기별로 나누는 선별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는데 그 2차 선별까지 끝나고 나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출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공판장에 내거나 두 번째로 개인 직거래, 세 번째로 대형마트 납품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목표는 일단 직거래 완판이 목표이고요.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한 달 그거밖에 안 됐는데 직거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홍보 수단이 필요하고 그냥 유튜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로 승부를 본다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농가의 그런 정성.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꽃눈이거든요. 지금 꽃눈이 이게 엄청 잘 온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꽃눈이 부풀었죠. 비닐을 씌워 놔가지고 이렇게 꽃눈이 부푼 상태인데 원래는 블루베리가 한 11월 이후부터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추울 때 휴면 상태에 들어가줘야지 동해를 안 입거든요. 블루베리 하우스에 비닐을 씌웠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휴면 상태를 깨고 나오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꽃눈이 부풀기 시작하고 한 달 후쯤에 꽃이 완벽하게 열리고요. 꽃이 열리고 나서 한두 달 후쯤에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꽃눈 하나당 꽃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눈이 잘 와서 한 700g, 800g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당 거의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수익 나온다고 보면 되네요. 그쵸. 지금 정도면은 예, 그 정도 나오고 나중에 주당 한 2.5에서 3kg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그래도 주당 한 1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크면요? 네네. 지금 완전히 작으니까. 성공이 되면 네네네. 지금 이 상태도 전정을 한번 한 상태고요. 블루베리 전정을 이제 하는 이유가 막 이제 가지를 다 냅두게 되면은 나무가 그 가지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려야 돼가지고 막 사이에 지저분하게 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수확이 간편한 수형을 딱 잡아준 상태로 이제 전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토를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 재배 형태가 가두리 재배거든요. 화분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쫙 이어진 상태인데 저는 이 상토를 뭘 썼냐면 피트모스랑 딸기 상토를 썼습니다. 딸기 상토를 쓴다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보시는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딸기 상토가 의외로 좋다고 생각한 점이 딸기 상토 내부에는 이제 코코피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펄라이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피트모스만 썼을 때는 그래도 산성이 너무 강하니까는 좀 딸기 상토를 조금 섞어주면서 어느 정도 경화해가지고 블루베리에 좀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서 피트모스랑 딸기 상토를 1대1로 섞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꿀팁이네요. 그렇죠. 근데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예를 들면 100 농가가 있으면은 100가지 색깔을 띠거든요. 그만큼 블루베리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농업 가치관이나 스타일이 다 확고하세요. 지금 제가 만진 게 하우스에 측면 커튼하고 천장 커튼이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3중으로 된 커튼인데 이거를 비싼 돈 주고 한 이유가 블루베리 하우스를 가온 재배로 하게 되면 안에 이제 가온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 따뜻한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커튼이 없으면은 단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측면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 하우스 윗부분으로도 이제 뜨거운 열이 다 올라가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커튼 값이 아마도 한 3동 해가지고 대략 한 4,5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